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존하세 한그로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잇몸 뿌리 염증, 고름주머니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수술하신 환자분인데요, 한 달 안에 해외로 장기간 출국하셔야 되는 주소로 오셨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에 좋은 적응증이었던 것 같고, 일단 치근단 절제술 케이스를 저희가 설명드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앞니에 몰려 있어요. 앞니에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앞니는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사고가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부딪히든지 넘어지든지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할 때 앞니 위주로 다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심미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서울 강남 쪽에 심미 보철을 하는 전문 치과가 생길 정도로 이제 앞니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치아 건강만 생각한다면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꼭 필요한 일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심미 보철을 하시겠죠. 근데 아무리 이제 치아를 적게 깎고 싶어도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위를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노출되고 신경치료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이제 일부 치과에서는 치아를 만들기 전에 모든 치아를 강제로 다 신경치료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치과에서 무균 상태의 소독된 기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세균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세균이 신경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발하는 치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니가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고, 뿌리 염증, 잇몸, 고름주머니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에 신경치료를 받으셨어요. 오른쪽 두 번째 치아가 하나가 없어서 앞니 두 개를 갈아내고 옆으로 하나를 이어 붙인 형태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일단 첫 번째, 치아 내부에 포스트라 불리는 큰 나사못이 다 박혀 있어서 재신경치료가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변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치아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증상이 뭐였냐면, 앞니에 고름 물주머니 같은 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만질 때 아프고 불편해요 라는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엑스레이 상으로 봐도 이상하게 같은 시기에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신경치료가 완료되어 있고 하나는 속이 비어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논문 중에서는 사람 몸에 빈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세균이 침투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논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빈 공간이 있다면 세균이 침투할 수밖에 없고, 침투한 세균의 부산물들이 치아 뿌리 밖으로 확산되면서 이분처럼 염증이 생길 수밖에, 뿌리 고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유튜브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경로로 치아를 살리고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치아를 살릴 수 있고 어떤 치아를 살릴 수 없는지 당연히 모르실 거잖아요. 100% 알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기준을 말씀드리면, CT 영상을 보면 왼쪽 윗니 치아신데 되게 굵은 신경치료 마무리된 재료가 있고, 뿌리 끝에 이 검게 보이는 부위가 뼈가 있어야 되는 부위가 뼈가 없어진 부위예요. 뿌리 끝 쪽은 사이즈가 크던 작던 뼈가 많이 소실됐던 큰 영향이 없어요, 예후에는. 단 뿌리의 상부에 이렇게 CT상에 얇게 보이는 뼈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뿌리의 상부에 뼈가 충분히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다면 치근단 절제술을 한 후 충분히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자분께서 판단하실 수는 없지만 근처 치과에서나 뭐 원장님들이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환자분들께서 당연히 모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조금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당연히 저라고 모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의일수록 진단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할 수 없는 케이스를 미리 진단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했을 때 예후가 좋을 케이스만 잘 선별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뿌리 쪽에 염증이 작게 보이고, 실제 보면 이렇게 약간 부어 있으세요. 부어 있는 부위를 밖에서 압력을 줬을 때 통증을 느끼시는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작은
정상 엑스레이 상을 봤을 때 포스트라 불리는 쇠기둥이 치아 내부에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가 크게 굵게 박혀 있다는 거는 치아 상부가 별로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보철물을 벗겨내다가 치아 내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뜻하지 않게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치아 상부가 다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은 한 달 동안 임플란트를 하기도 너무 짧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더 건강한 치아들을 다 갈아내서 더 긴 브릿지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치근단 절제술에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전과 후 사진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수술 전보다 수술 후 사진이 뿌리 끝이 조금 더 절단된 느낌이 보이시죠? 요 뼈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 뿌리 끝이 일부가 절단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절단된 단면상에서 최소 3mm 이상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MTA와 같은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뿌리 내부에 다시 넣음으로써, 역으로 다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공간의 세균이 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청소를 했지만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세균이 다시 뿌리 끝을 뚫고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이런 생체 친화적인 밀봉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하셨고, 최근에 오셔서 실 제거하시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걸 확인하셨던 분이세요. 충분히 안심하고 3월 중순에 출국하실 예정이신데 잘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니 쪽 뿌리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고 사람들의 치아를 매일 쳐다보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앞니 보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앞니 보철 하방에 알게 모르게 이런 잇몸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라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술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른 방법, 재신경 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일 경우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자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다행히 저를 알게 됐거나 이제 소개받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셨다면 내 케이스가 혹시라도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치아를 쓸지 뽑고 임플란트를 할지, 이 두 개는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내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게 최우선이고요. 내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없는 케이스일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임플란트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